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고용 지표들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했던 이번 주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냈었던 간밤의 미증시였죠. 여기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AI에 대한 기대감이 뜨거웠었던 어제였는데요. 새로운 AI용 반도체 칩을 공개한 AMD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 전일에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한 그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급등했고 또 엔비디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기술주들의 상승에 따라서 또 국내 시장까지 그런 훈풍들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양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일 미증시부터 자세한 3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0.17%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이 1.37%, S&P 500 지수 0.8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하락을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가 0.8%,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테마 장세가 짙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 그래도 금요일 시장은 또 테마와 함께 강력하게 올라가주는 AI 관련주들이 있어서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저희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또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새로운 전략들, 종목별 차별화 전략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주 금요일에 주인공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또 재치 있는 입담과 종목 수익률까지 너무나도 잘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이동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팍스 브런치 이동훈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뭐 저녁 방송에서 1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 좀 기분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약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니트를 좀 입고 나왔는데 자, 그리고 제가 팍스 네. 브런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종목 또 좋은 말씀 드리면서 1시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동훈 멘토님 그리고 팍스 브런치에 출연하시는 다른 멘토님들 다 오후에는 또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또 1등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 잘 가져다 주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수익률들 다 단기간에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유 중인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전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내년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네. 65%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집계가 됐는데 한동안 연말 랠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적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잠잠해졌었는데 그렇죠.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이 이슈 때문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말에 랠리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도 11월에 근데 이제 연말 랠리의 기대감이 네. 조금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11월에 단기 급등으로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7, 8월에 거의 고점 부근을 터치하면서 거의 지금 박스권 횡보의 횡보 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12월에 산타 랠리가 아니라 네.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냐 아니면 12월 다음 주에 CPI랑 FOMC가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한 눈치 보기 장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증권 학자들과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투자자들은 S&P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면서 5,100, 5,200포인트까지 네.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증권학자분들께서는 4,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너네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왜 S&P 500 지수가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일단 워낙에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에 조정이 분명히 올 건데 네. 너네 언제까지 계속 고점만 보고 달려갈 우리 것이냐. 맨날 기대감이 그렇죠. 충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급등의 상승이 오면 분명히 조정이 와야 건강한 장세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퐁당퐁당 장세가 10거래일 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유일하게 전일 미국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네. 퐁이지 원래 항상 퐁당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 근데- 내내 그랬죠. 근데 오늘 오랜만에 퐁이에요. 네. 근데 오늘 퐁이라고 월요일 날 또 퐁을 기대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대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제 예상치와 기대치 그리고 실제치의 중간에 거의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네. 그 얘기가 결국에는 뭐냐 증가된 상태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이 얘기인 즉슨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내년 3월 65%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2024년도에 0.25bp씩 6번을 할 것이냐 3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 의견이 엇갈려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65%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6번을 기대하겠다는 또 환호성이 나올 것이고 네, 네. 만약 3월에 0.25bp 인하를 안 하면 네. 3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3번을 해야 우리나라 지금 7연속 금리 동결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미국에서 0.25bp 추가적으로 한번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말 랠리보다 내년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내년에 가서 이거를 3번 인하를 할 것이냐 6번 인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쭉 내년까지 살펴본다면 뭐 연말보다는 또 내년 초반보다는 후년까지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금리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지금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참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번 주 내내 상승 하루 하면 그 다음날 하락하고 그 다음 상승하고 하락하고 오늘 또 상승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매수를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국내 증시로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더 한 종목에 묵직하게 외국인들 쫓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목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던 네. 게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은 외인기관이 조금 많이 수급이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빠지는 부분이 많이 빠지질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시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시총이 1,500억 미만 종목들은 좀 많이 급등락이 오고 가는 와중에 네. 수급의 변동성이 워낙에 극심했고 최근에 좀 시총이 4천억에서 6,500억 사이 그럼 한 100위권에서 150위권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이상의 상승 추세를 한 달 내내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4,500억에서 그 4천억에서 6,500억. 6,500억.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한번 우리가 진입을 하더라도 크게 물릴 일이 없어요. 네. 근데 1,500억 미만의 종목들 또 잠시 후에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시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무슨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의 일 잘하는 기업이 네. 시총은 1,000억 이상이고
거기에 과대낙폭이 돼 있으며 3분기 실적까지 괜찮았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질 종목을 찾아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뭘까요? 네. 결국에 그 네. 종목들은 많아요. 아, 과대낙폭주들을 그쵸?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브런치 종목도 과대낙폭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시총 구간에 해당이 되면서 실적도 좋고 과대 낙폭인 종목인가요? 그렇죠. 그런 오.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픽이고요. 이번에 1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기에 좀 안정적인 수익권을 찾으셔라. 네. 이 말씀은 시총 4천억에서 6,500건 사이에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셨으면 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투자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게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문가 멘토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 하신다면 시총 4천억에서 6,500억 사이를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선별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 또 그런 종목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셔서 링크 뜨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수급 상황도 살펴봤는데 어제 미국에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칩에 대한 내용, AMD에 따라서 그 내용으로 주가가 10%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고 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미나이가 또 출시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상승이 간밤에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AI 관련주들 너무 많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쪽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한동안 AI 로봇 쪽으로만 좀 집중되게 네. 수급이 쏠려 있다가 오랜만에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누가 이끌어줬죠? 어제 AMD가 올려줬어요. 네. 제가 어제 야간에 나스닥을 하면서 AMD의 주가가 4%, 5%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엔비디아가 0.8%, 1% 이상을 못 따라가면서 계속 급등락을 오고 가요. 네. 근데 AMD가 뜨더라고. 그래서 그게 오늘 새벽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했더니 네. AI 칩을 공개를 합니다. 어.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다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같이 다 올라갔겠어요. 구글, 막 제미나이도 한동안 엄청 재미가 없어. 제미나이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인가 봐. 네. 한동안 재미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 고점에서 제미나이 관련주들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주가가 어제 일단은 구글이 5%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AMD 관련주들로 인한 10%의 급등으로 오히려 호재를 받은 게 누구예요? 최근 엔비디아가 조금 말을 안 들어요. 네. 미국에서 중국에다 납품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만들고 지금 AMD 회장은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쵸. 지금 계속 마찰을 이뤄서 AMD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었는데 네. 어제 AMD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제미나이 관련주로는 지금 뭐 유엔젤이나 비트나인, 오늘 비트라이스 유엔젤 가더라고요. 요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다 시총이 1,000억 미만이에요. 시총이 1,000억 미만인 종목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저는 시총 1,000억 미만 종목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네. 제미나이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재미없는 제미나이가 재밌게 재미를 좀 나왔으면 보고 있네요. 네.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비플라이 소프트 차트가 조금 낫다. 네. 유엔젤이나 또 비트나인은 솔직히 안 봤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시총 1,000억 미만이라 차트 안 띄워드릴 건데 우리 PD님이 아마 알아서 띄워드릴 네. 겁니다. 그래서 비플라이 소프트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의 급등 추세가 나오면서 그러네. 지금 시간 조정 중이거든요. 네. 그럼 얘는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총 1,000억 미만은 좀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추세가 언제 다시 빠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젤도 오늘 상승 추세가 있다가 지금 음봉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트나인은 거의 바닥 계속 이 바닥입니다. 세 종목이 다 근데 차트 흐름이 너무 다른데. 네, 그 달라요. 이유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얘네는 시총이 다 500억, 600억, 400억 그렇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죠. 크겠군요. 그런데 네. 일단 제미나이의 대장주론 탑3로 얘네를 꼽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 최근 제가 지난 10월부터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리노공업 맞아요. 날아가고 있고요. 네. 이오테크닉스 수익 실현했었고요. 맞아요.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 전부터 한미반도체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또 진입했어요. 다시 공략하시는 다시 거죠? 공략. 왜? 빠져도 많이 안 빠질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1등의 1등 공신이 네. 칩셋 미디어였거든요. 맞아요. 칩셋 미디가 조금 네. 빠졌었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오늘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이게 눌림목에서 계속 사야 되나 봐요. 그 저는 저 칩셋 미디어 그걸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네.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재미없게 이어가다 재미있게 들어가는 재미나이 시장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가는 종목 빠져도 다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 정말 아재 개그 말 그대로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재치있게 해주시고 재미나이로 재미가 한동안 없었는데 이제는 재미를 보는 시장이라서 또 관련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총이 굉장히 적은 종목으로 엄청나게 강력 추천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뭐 칩셋 미디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우리 이동호 멘토님이 진작에 소개해 주셔서 수익률을 우리가 이미 다 챙겨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 나가고 있는데요. 뭐 로봇주도 여러 번 공략을 해주셨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도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AI 반도체 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관련주들 담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테마를 좀 안 볼 수가 없는 게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이 또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급등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좀 담아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시외에서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 그칠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공략하기가 약간 겁이 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요소수, 네. STO, 맞아요. 마이크로 플라즈마, 네. 그리고 또는 비료, 농업 요러고 갔다가 또 뭘로 가고 있다? 계속 이런 테마주 위주로 네, 돌아가고 있다. 맞아요.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또 네. 테마주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계속 근데 이게 개별 네. 종목의 테마성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마이크로 플라즈마랑 증권 토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게 한국 파마를 월요일에 제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저는 일단 폐렴 관련주들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유제약, 경남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뭐 네. 이런 거 그러면서 폐렴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거기에 비만 치료제랑 맞아요. 뭐 이런 게 네.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비만 다이어트하고 지금 폐렴이랑 같이 엮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주가 이번 주에 좋은 건데 저는 이 제2의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의 폐렴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른이 폐렴 걸릴 확률은 좀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없고 네, 좀 거의 아이들 네. 유아 청소년기에 좀 많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의 폐렴 기간에 대한 치료 목적이란 기간이 더 장기간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를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이겨내지를 못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위더스 제약이나 제가 경남제약에서 팔고 있는 그 항생제 관련한 기업들이 그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 면역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와요. 근데 그러니까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급등 추세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 있어요. 처음에 최초에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차트 하나 띄어져 있는 걸 한번 이 볼까요?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상승 이후에 하락을 바로 하죠. 그럼 시가를 네. 상승 부분의 시가를 이탈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 포기를 해요. 네. 근데 그 포기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만약에 폐렴을 예를 들었을 때 이 폐렴이랑 관련 지금 이 병명이 네. 없어지지 않는 한은 다시 한번 추세가 갭상 출발하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이나 그 이슈가 떨어졌을 때는 솔직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그럼 지금 눌릴 때 좀 담아도 되는 건지? 네, 저는 담으셔도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근데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제가 어제 저는 일단 한국파마 좀 1번으로 봐서 수익 실현했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제화품, 경남제약, 유유제약
뭐 좋은데 또 제가 지난주에는 시젠 좀 좋게 봤는데 시젠이 좀 힘을 못 씁니다. 네, 진단 시젠, 키트 쪽. 시젠이 네.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얘도 근데 마이코플라즈마에 좀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긴 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저렇게 차트의 흐름은 반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약주 안에서의 관심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꼭 전문가 멘토의 도움을 받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슈일까 아니면 좀 중장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이슈에 더해서 또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제약주들, 과대 낙폭이 나왔었던 제약주들로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관심 가지고 꼭 관심 가지고 공략해 보신다면 또 수익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시장 상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또 테마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미증시 빨간불 켜는 채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7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매수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뜨고 있는 테마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됐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비료입니다. 요소수에 이어서 비료까지도 수출 통제에 나선다라고 중국이 밝혔습니다. 의존도가 무려 95%에 달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누보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AI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언어 이해 능력 테스트가 무려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인 사람이 89%대인데 전문가인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간밤에 5%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두드러진 주가 상승한 것이 또 있습니다. AMD였죠.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10%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쪽이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스트 소켓 쪽이 각광을 받고 있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NPU 그리고 LPDDR 쪽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가장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 것은 제주반도체 그리고 칩셋 미디어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AI 시장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이폰이 업그레이드를 계속했을 때 DRAM 사이즈가 점점 더 커졌던 것처럼 이렇게 AI 시장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DRAM의 사이즈는 더 커질 것이고 사양 역시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DRAM이 좋아질수록 이 DRAM인 메모리 반도체가 발전이 될수록 결국은 나아가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할수록 또 결국에는 AI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디램 가격이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낸드 가격 역시도 요즘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오늘 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STO와 원격 진료 쪽인데요. STO 쪽은 요즘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고 원격 진료 역시도 정부 발 이슈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다가 지금은 하락 테마로 이름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종목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반도체 쪽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장주였는데요. 23%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온디바이스 AI가 발전을 할수록 LPDDR,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톤이라든지 IT센 역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 IT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STO 관련주인데요. 이게 STO를 넘어서서 모든 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은 7%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게 있었죠. 그래서 상한가를 갖고 10%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이렇게 5%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세트장이 공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1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N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이죠. 이 상장 첫날에 300%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가의 희소성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300% 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 역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실시간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얘기를 했으니까 또 중국의 요소수 얘기, 그다음에 화학 비료에 대한 수출 금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요소수 같은 것들, 그리고 화학 비료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관련주들의 급등. 이런 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네네. 안 보고 싶기는 한데 네. 비료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조비, 효성 네네. OMB 이런 네. 종목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무조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이런 종목들을 적금처럼 이렇게 묵혀놨다가 네. 튀어 오를 때 매도하고 네네. 이렇게 하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앵커님 작년에 결혼하셔가지고 네? 좀 저축 잘하실 줄 알았는데 저런 말씀하는 거니까 큰일 나겠네요. 안 되나요? 남편분이 딱 잡아놓고 투자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앵커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누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캐스터님이 네. 아유 또 저기에 또 테마성으로 들어왔구나. 이거를 장기적으로 왜 묶어둡니까? 그 한 안에 번씩 종목들 튀어 얼마- 오를 때 그냥 그럼 팔면 튀어 되니까. 오를 때 묵혀 네. 또 그 적금으로 다 바닥 찼다가 네. 다시 한번 뛰어올 때 그럼 계속 본절이에요. 어. 그럼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단기성 테마로도 돌아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비료 관련주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네네.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왜 그런 종목에 굳이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이건 기대가 아니라 불안이죠. 차라리 그래서 아까 폐렴 관련주는 지금 제약이 탈모도 요새 있고요. 네네. 비만 치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치매도 있고 그렇죠. 또 워낙에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폐렴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데는 큰 무리수가 없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소수 유니온 머티리얼, KG 맞아요. 케미칼 네. 가다가 다 빼고 다시 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뭐냐? 우리를 터는 거예요, 우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털려고 얘네들이 하는데 네. 자, 요소수발 이슈는 2021년도에 우리가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 21년도에 요소수 사태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충분히 비축을 해놨고 네. 유니온과 KG 케미칼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요. 네. 90% 넘는 비중을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는 한데 또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좀 낮은 수출 국가에도 충분하게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돼 있다. 그래서 요소수발 관련해서 또 비료 관련해서 네. 이런 섹터가 돌아갔을 때는 정말 저처럼 3% 5% 먹고 나오신다고 하고 손절라인 3% 5% 잡고 네. 뒤에 안 돌아보신다 하면은 진입을 하시고 네. 지금은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방송 또 시부모님이 또 열심히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큰일 날 뻔했다는 말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화학 비료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이 나오는 종목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투자 조언이나 전략들을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상승한 종목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익률도 정말 알차게 챙겨주셨는데요. 이동훈 멘토님이 그 전까지도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갤럭시와 머니틀이 지금 7.3%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그 전에 지금 더 수익 날 거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또 다른 전략을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이전에 또 수익 챙겨주셨던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없네요. 수익률 괜찮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종목도 지금 계속 보유 중이십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다 이제 브런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인데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네네. 이 시간에 시청하셨던 분들은 수익률 잘 챙겨가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하나시스템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한화시스템 네.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3일 이 브런치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때 이제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UAM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유망한 종목이다. 그러면서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같이 말씀을 드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주야간 방송에서 다 공략을 했던 거고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회원방에서 공략을 하면서 지금 꽤 좋은 수익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화시스템을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보유를 제가 뭐 개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어제 차트를 또 보면서 수급 동향을 보면 네. 12월 5일과 12월 6일에 기관이 소량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12월 7일 어제 판 만큼의 이상을 다시 사들이는 양상을 그러네요.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방송 11월 3일 이후에 이 한화시스템이 지금 21.1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충분히 여겨져요. 한화시스템의 차트를 딱 보여드릴 건데 이 지금 차트의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이 수직 상승이잖아요. 수직 상승. 뭐 급등했다가 갑자기 뭐 조정이 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킬 맞아요. 자리 지켜가면서 근데 저는 얘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기관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고 빠지질 않아요. 네. 빼도 바로바로 찾아서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하나시스템 좀 점검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 공개해주신 날이 11월 3일입니다. 그때도 기관들의 매수가 대거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방산과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지금 21% 정도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꾸준히 조용하게 남들이 보기 전에 우리가 매수해서 바닥의 자리에서 아주 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들이 오늘도 이 종목 지금 좀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끝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지금 계속 좀 일부는 보유하고 계신 거죠? 수익 실현을 하셨고. 네, 수익 실현은 네. 했습니다. 네네. 수익 실현은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우상향을 해서 4,030원을 찍고 나서요. 제가 11월 이게 14일? 24일. 11월 24일 금요일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네. 그 26일에 제가 27일에 진입을 하면서 이 11월 27일이 시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6,880원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6,820원 그리고 저는 6,990원에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200원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03%에 가까운 말이 안 상승을 돼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나서 얘네 지금 시총이 6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또 아까 4천억에서 6천억 사이는 좀 봐야 된다 그렇네요. 그랬죠. 얘네가 6천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지금 단기 급등을 하더라도 조정은 오겠죠? 네.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빼지 않을까요? 그럼 시총을 그만큼 증발을 시켰으니까 어느 정도 시총이 빠지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에 외인 기관 투자자들이 4천억에서 6천억은 웬만해서 크게 안 건드린다. 이게 어느 쪽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네. 제가 이걸 뭐 맞추려고 이거를 지금 준비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트를 네. 보고 시총을 따져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 가치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자의 주체가 누구냐. 최근 갤럭시와 모니터리 투자자의 주체가 또 바뀝니다. 지금 누구죠? 지금은? 지금도 딱 보시면 이번 주 걸로 제가 어제 보면 기관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을 네네. 때 외인 기관이었어요. 네. 그리고 개인이 좀 팔아대는 입장을 보였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러한 단기 급등에 개인이 올라타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지금 어저께로 해서 수급표를 보면 외인이 팔아버리고 개인이 팔아버리니까 전체를 딱 기관이 담아가면서 얘 시총을 6,500원까지 끌어올렸다. 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흐름이 4천억에서 6,500억 원 시총이 이 정도 차지하는 기업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딱 거기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11월 달에 공략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103%라는 정말 단기간 동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잘 잡아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또 장중에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이동훈 멘토님 생각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종목 잡아보셨어야 됐는데 또 브런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공략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검색창에 팍스 이동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의 갤럭시와 머니트리, 제2의 한화시스템 꾸준히 올라가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 여러분 꽉 잡아가셔서 풍성한 연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또 공략주를 만나볼 차례인데 오늘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일단 국제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빠졌다. 맞아요. 또 급락하는 그러면서, 모습이죠. 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고 또 일단 저가항공사의 항공주들은 이제 수익성이 전환이 되겠죠. 네. 수익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항공주들을 좀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유가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에 부각이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조용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또 중동발 전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나왔었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불과 나온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죠. 네네. 그러면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고 그래서 이제 감산 조치를 하려고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감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산의 효과인지 아니면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산 논의를 합니다. 이제 감산 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70달러 밑으로 빠질 거라고는 좀 안 봤어요. 근데 오늘도 조금 소량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69달러 정도 하는데 당연히 저가항공사 좀 대표적으로 한 4개 종목이 있어요. 4개 맞아요. 종목이 있는데 이 4개 종목이 3분기 중에 하나인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땠죠? 3부 실적 안 좋았었나? 안 좋았나요? 좋았죠. 엄청 좋았대요.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네. 엄청 좋았고 적자를 지속하던 그 기업들이 다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자, 항공사의 연료비의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이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논의가 뭐냐?
그러한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또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어떠한 시그널이 형성이 될까요?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네.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 또 뭐가 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기 네. 때문에 긴축은 종료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경기 우려 둔화되면 또 인플레이션 또 막 걱정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5.5%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몇 프로까지 빠져야 돼요? 2%대까지 빠져야 돼요. 네.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긴축은 종료되겠다라는 환호성,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로 매일매일 귀추에 주목이 되면서 네네. 유가가 빠지면 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소비 심리가 또 얼어붙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될지언정 투자자들은 뭐라고, 경제에선 뭐라고 할 거예요? 너네 주머니 사정 조금 더 어려워야 돼. 그래야 너네 금리 인하 해줄 거 아니야. 이게 생각하기 나름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항상 매일 시황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든 미디어 방송에서 할 때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투자자들은 더 좋은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더 주머니가 사정이 좋고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면은 투자자들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경계, 가족들, 우리 투자자들을 주머니를 압박하려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성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또 시각을 더 나만의 위주가 아니라 나를 경계하는 나의 그 반대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과도 지금 맞물려 있는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진정 그 이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감도 가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항공사들의 실적은 지난 분기부터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좀 탄력이 나타나야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사실 저가 항공사 뭐 4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목의 개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4개 중에서. 일단 이 네. 종목이 어제 제일 덜 빠졌기도 했고요. 차트상으로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시총이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4천억 근처예요. 아, 한 네. 3천, 거의 올라왔네요. 네, 3,500~600억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인데, 네.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 국제유가가 얼마든지 또 한 번 또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우려는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유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타점 안에서 공략하기에는 좋은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단기적 접근으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3분기 매출이 2,305원, 역대 최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시총은 한 3,500~6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주력 노선의 호실적이 이 실적의 바탕을 견인을 했습니다. 자, 중국과 동남아 노선에 좀 치우쳐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은, 이 회사는 일본을 주력으로 상품 판매를 그래요? 하는 기업이에요. 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 지속에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자, 주력 노선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네.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빗장을 풀면서 어느 정도 수요는 회복이 됐어요. 영업이익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 이전으로 탑승객 추이를 맞췄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에 이번 달 15일에 하이난 노선이 재개를 해요. 하이난 노선 재개를 함으로써 지금 노선 확장과 일본의 주력된 공략 상품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으나, 일단 중국발로 인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하이난 노선을 15일 재개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EU에서 이 이슈가 있었죠. 내년 2월 14일이에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결합을 네. 어떻게 할 네.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 또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아시아나는 자연스럽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좀 합병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아유, 지지부진했고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게 지금 방향성을 갔는데, 일단 이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줄 것인지. 근데 일단 투자자들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거기에 유가의 하락, 그리고 시총은 3,500억에서 3,600억, 그리고 3분기 실적 역대 최대,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네. 점까지,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는 어. 못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차트 그래서 못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낙폭 과대주를 찾아라. 이거 화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낙폭 과대주를 찾아라. 일 잘하는 기업인데 왜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할까? 근데 어저께 마지막 캔들을 한번 보시면 웬만한 항공주들이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4% 이상의 상승을 했지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꼬리 달지 않고 121선 위를 딱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네. 바닥을 정확하게 다지면서 제가 원하는 매물대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고 4분기 역시 분명한 좋은 실적을 낼 거고요. 이 낙폭과대주를 찾아라 거기에 4천억에서 6천억 사이의 네. 종목을 찾다 보니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지금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한 낙폭 과대주 찾으시고 그다음에 뭐 유가 때문에 항공주 안에서 그 일본 노선이랑 중국 노선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되시겠죠? 알겠다 하시는 분들 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괜찮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지금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 종목 공략하시고 연말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